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를 둘러싼 미국 연방대법원의 한 판결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분명 옳은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게 사실은 법치주의에 대한 아주 심각한 경고등일 수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역설을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막았다는 건 분명 법치주의의 승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이 판결을 두고 정말로 실망스럽다고까지 평가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판결 그 자체에서 시작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사건의 표면적인 결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결론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법원이 대통령이라도 이 법을 근거로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딱 선을 그은 거죠. 이것만 보면 당연히 견제와 균형이 잘 작동한 아주 바람직한 결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그런데가 나옵니다. 자료의 저자는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까지 좋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해요. 결과와 과정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판결이 왜 그렇게 문제적이었는지, 특히 정치적으로 쫙 갈라진 법원의 민낯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고서치 대법관입니다. 고서치 대법관이 동의 의견을 냈는데 이게 아주 의미심장해요. 결론은 오케이, 나도 관세 막는 거 찬성. 그런데 동료 대법관들이 이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 그 논리가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고서치 대법관이 뭘 지적하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한마디로 주요 쟁점 원칙이라는 법 해석 도구가 있는데 이걸 대법관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썼다 안 썼다 한다는 거예요.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과거엔 비판적이더니 이번엔 잠잠하고, 보수 쪽 다른 대법관들은 예전엔 잘만 쓰더니 이번엔 갑자기 적용을 거부하고, 한마디로 법적 일관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거 정치적인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법리적인 이유는 그냥 나중에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지적이죠. 이번엔 반대 의견을 들여다볼 차례인데요. 이 6대3이라는 판결 비율 자체가 정말 나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6대3.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반대한 3명의 논리가 심상치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대법관 9명 중에 3명이나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보다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문제가 단지 전 대통령 한 사람의 행동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막강한 권력 행사를 아예 제도적으로 당연하게 만들려는 거대한 정치적 흐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반대한 캐버너 대법관의 논리는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첫째, 대통령이 일단 불법적으로 일을 크게 저질러요. 둘째, 이걸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절차도 너무 복잡해져요. 셋째, 그러니까 법원이 아이고 이거 너무 복잡하고 돈 많이 드니까 그냥 덮고 가자 이렇게 판결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한마디로 크게 그리고 빨리 사고치면 법원도 못 건드린다는 아주 나쁜 신호를 주는 겁니다. 행정부가 일단 저지르고 보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이 애써 외면한 핵심 쟁점이죠. 이 사건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라는 법에서 시작됐어요. 이게 뭐냐면 정말 나라에 큰일이 터졌을 때, 즉 비상사태일 때 대통령한테 막강한 경제적 권한을 주는 법이거든요. 법원이 관세를 막는 데는 성공했어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포한 그 국가 비상사태라는 게 애초에 진짜였냐 아니면 그냥 꾸며낸 거였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안 해버린 겁니다. 그 비상사태라는 게 얼마나 황당했냐면요. 자료를 보면 이런 예시가 나와요.
관세를 부과한 지역이 대부분 펭귄이나 바다표범이 사는 곳이었다거나 심지어 스위스 정상 목소리 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관세를 올렸다는 보도까지 있었을 정도니까요. 이걸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행정부는 일단 비상사태 외치고 바로 일을 저질러요. 즉각적이고 파급력도 크죠. 반면에 사법부는요? 느리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이러면 대통령이 어차피 법원이 제대로 막지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짜 비상사태를 남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단순히 미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 같은 동맹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제일 먼저 무역과 투자가 흔들리겠죠? 법적 안정성이 사라지니까요. 또 동맹관계라는 것도 결국 제도적인 약속인데 이게 그냥 한 사람의 기분에 따라 좌우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이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리면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한테는 거봐,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파트너가 강했던 건 단순히 시장이 커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예측 가능한 법률 시스템, 즉 법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게 되면 미국은 안정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하나의 거대한 리스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법치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다면 과연 그 나라를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제 전 세계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